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어제 자유한국당에 공식 입당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여야 사당은 도로 친박당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입당을 허락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어제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는데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네요. 예,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그 범보수, 그러니까 차기 대선 여론조사 1위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강한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뭐 이번 전당대회에서 상당한 그러니까 파란과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장본인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또 그 앞서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정부 집권 내내 국무위원을 지냈거든요. 네. 법무장관과 마지막 총리까지.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자기 입장을 보여야만 이 정치권에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이 그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탄핵 책임론에 대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 등 이런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변을 회피했거든요. 네.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제 회견을 지켜본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름장으로 불렸던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모습이 떠올라진다. 뭐 그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데자뷰가 느껴진다. 네. 이런 얘기들 있었습니다. 자, 또 예상을 좀 뒤엎었던 것이 친박 진영의 반응입니다. 기존에 아마 뭐 친박 진영들이 황교안 전 총리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예, 좀 다소 의외의 반응이었는데요. 사실 뭐 이 황교안 전 총리가 사실은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 기간 내내 국무위원을 지내면서 상당한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난번 탄핵 국면 과정에서 당시 그 총리라는 지위 그리고 그 뒤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지위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인 정치적 발언을 못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을 보호하는 데 좀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뒤에 정권 교체 이후에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의 그 적폐 청산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을 때도 뭔가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 네. 내지를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 임박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 자체가 일종의 무임승차가 아니냐는 그런 섭섭함이 묻어나는 것인데요. 그러나 아마 전당대회에서 이것이 그러니까 향후 진행되는 양상이 개파 대결로 갈 경우에는 결국 이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친박계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친박들의 이런 지금 당장의 날선 비판도 결국은 같은 이게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 정확하게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어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우는 강력한 야당이 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당 대표가 해야 될 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당대회 출마는 거의 뭐 확실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뭐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당대회 임박한 시점에 이 전격적으로 입당한 것 자체가 전당대회에 출마를 해서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어제 입당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 난국이라는 그 자체는 아마 자신의 그 정치 입문 자체가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구국의 결단, 구국의 행보라는 그런 포장을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총체적 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야당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합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둘러싼 친박 프레임을 떨어내면서 당내의 이런 개파간의 그 프레임을 벗어나서 우리는 뭉쳐야 산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일종 그 전당내에서 격화될 수 있는 이 친박 그러니까 탄핵 책임론을 둘러싼 여러 가지 공방에서 좀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사전 포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전당대회 출마를 하게 된다면 황교안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친박 진영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한 비박 진영 이렇게 해서 뭐 양자 대결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까? 뭐 그런 예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그 양자 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앞서 말씀한 두 분이 지금 차기 대선 여론조사 조사에서 이 범보수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빅매치가 성사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전당대회 흥행성, 재미가 상당히 배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각각 그 정치적인 포지션 자체가 한 분은 친박을 대변하는 입장, 한 분은 비박을 대변하는 그런 그 모양새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정통 보수 대 개혁 보수의 대결이라기보다는 과거의 프레임, 친박 대 비박의 프레임, 개파 대결 프레임으로 갈 경우에는 전당대회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네. 황교안 전 총리가 이렇게 가시함으로써 그동안 전당대회 출마를 이렇게 저울질을 해왔던 홍준표 전 대표가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네. 홍준표 전 대표가 만약에 뛰어들 경우에는 아마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아마 가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당대회가 이 향후 그 대권을 향한 조기 경선전이 되면서 상당히 과열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상황도 간단히 살펴볼까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복당 신청 그리고 송금주 의원의 입당 신청이 거부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순혈주의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지금 두 사람의 무소속 의원이 사실 그 민주당의 입당과 복당을 네. 신청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것이 순순하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봤어요. 그랬죠. 그런데 당원 자격 심사 결과 이 두 사람이 과거 해당 행위를 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마 그 지역에 있는 또 이 당협이나 당원들의 반발 그리고 또 민주평화당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가 고려가 돼서 일단 지금 일단 불을 한 것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영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이 공이 지금 일종의 순혈주의가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개방과 포용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잘못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종의 그 지금 이 당의 그 불호를 결정한 그 당 지도부가 소위 말하는 친문주의라고 한다면 네. 이 순혈주의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비문중진이라는 측면에서 아하. 일종의 계파 간의 그런 차이가 벌써부터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친문과 비문 간의 대결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차재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